할게요. 하나, 둘, 셋. 이분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 돼. 대사 느낌이 있긴 있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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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민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점사버스를 찾으셨어요? 신적인 이유로 좀 여쭤볼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답답한 마음도 사실 오늘이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 왔었던 그런 것들 좀 이제 종집으로 찍고 좀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어떤 게 주로 많이 힘들었었어? 점집을 다니거나 이제 신점을 보러 이제 다녔던 거는 한 5년 정도? 왜 이렇게 떨리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좀 덜 찾지만 이제 금방 차서 이제 금방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외가줄 쪽이 세서 이제 그쪽에서 치고 들어오실 게 조금 커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인스타 DM으로 공수처럼 주시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냥 좀 이게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으니 좀 마음이 좀 되게 산란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사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단 한 번도 신적인 것 때문에 연관이 있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어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은 이제 해봤었지만 그러니 뭐 어디 당장 가서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딱 거기서 종지부를 딱 찍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죠. 남들한테 좀 얘기도 못할 말들도 되게 많고, 직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좋지 않게 이제 나오게 되고, 사실 갑자기 아침에 출근길에 연락을 해서 오늘도 일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듯이 제가 상사한테 연락을 한 적도 있었고, 그때 이후로 사실 가족분들도 제가 사실 일을 그만둔 거를 몰라요.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원래 무슨 일 했었어요? 캘리그라피, 이제 붓글씨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소품들 좀 만들어서 소소하게 좀 팔았었고, 외국어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활동을 했었어요. 가족분들이 일 그만두신 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게 방송이 나가면 가족분들 알게 될 건데 괜찮으세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온 게 계기가 돼서 좀 그 소통의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이건 약간 신적인 영적인 증상이다 라고 느낀 게 뭐 있으세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등이 갑자기 굽어서 막 다닌다든지 꿈에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개나리가 너무 막 펴있고 막 나비 날아다니고, 근데 암자 같은 게 작은 게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 암자 안에 족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사람이 그려져 있는 예. 근데 그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치맛자락만 보이더라고요. 무슨 색이었어요? 초록색이요. 뒤를 돌아봤는데 북채 무슨 장구 이렇게 그런 게 막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그냥 건들고 막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막 건들고 놀다가 쪽문이 나 있는 거 보고 내려가는데 길이 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내려가는 중간에 쪽집머리를 하신 분이셨는데 한복을 되게 진한 단색 있잖아요. 세 분이 그걸 입고서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꿈을 깼었는데 그 세 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색깔이? 새빨간 저고리인데 그 녹색, 청록색 치마 같은 거. 네. 노란색 개나리는 조상을 뜻해요. 네. 그리고 암자는 본인 말대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듯 했단 말이야. 네. 그거는 본인들의 조상이 그만큼 닦인 게 없다는 뜻이고, 네. 길이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무구가 향해진 그 길로 말 그대로 뭐 하나를 딱 든 게 없단 말이야. 네. 그 중에서 차라리 내가 방울부채라도 들었다고 하면 넌 무단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이 다 보였을 거야. 든 게 없다 보니까 키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의 길로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와중에도 가려고 하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죠. 조상 대신해서 할머니들이 웃는 거야. 귀여운 내 자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꿈도 있지만 그 신꿈 안에서 조상의 비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다녔었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문에 맞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할머니인 줄도 모르는데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하면서 손을 싹싹 빌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실 제가 이제 요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제가 그 갑자기 불현듯이 그 타로 카드를 구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서 단비처럼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타로를 배운 거예요? 배운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본인이 나를 한번 좀 봐줘 볼래? 주름 잡는 꼴인데.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만신타로 만신타로는? 맞아요. 타로를 또 어떻게 만신타로는 신타로 보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카드를 이제 뽑으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 카드 그리고 연달아 이 카드. 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혹시 그 전에 질문을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를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산? 재산이요. 너무 떤다. 너무 떨려가지고 집중해서 그래요? 수선책 있는 줄 알았잖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에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불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주요 요지인 것 같은데 내가 모았었던 그 재산에 혹은 이제 그 금액들에 대해서 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돈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허투루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싶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금전이 좀 빠져나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하면 몸담고 있는 그런 터전 안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투자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금전에 대한 철칙을 지켜나가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고 나와요. 너무 창피하다. 일단 뭐 말에 이렇게 떨려서 그러신데 맞아요. 제가 지금 신당 공사다, 산신각 공사다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 많아졌어요. 본의 아니게. 내가 복차를 줘야 되나요? 내가 보니까 네. 타로가 그려진 그림의 상징적인 부분과 본인의 뜨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느낌적인 부분을 같이 섞어서 네. 나온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보면 이런 이제 타로를 지금 접하고 있잖아. 네. 현재 타로를 하면서도 충분한 본인한테 옹달샘 같은 역할을 또 해줬고 네. 이거를 또 하면서 유지도 잘하고 있는데 네. 내가 굳이 신내림이라는 길까지 가서 인생을 틀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큰 거야? 이렇게라도 산다고 하면? 그냥 무서운 거죠. 되게 사방의 벽이 다 막힌 느낌이고 그냥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파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옥색 비녀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외가에서 오셨다라고 적어놨어요. 네. 본인은 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맞아. 금음 초하루에 태어난 데다가 인동살도 끼고 있죠. 1년 12달 중에 제일 음기가 살벌한 달에 태어났지. 거기다가 딱 이 외줄뿌리 공줄뿌리를 따지면 본인은 공덕이 참 많이 쌓여있는 집안이야. 쉽게 말하면 스님과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네.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무당들에 비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이고 정말 많이 기도도 하고 더 많이 닦아야 될 거야. 왜 우리가 신내림을 받게 되면 뭐 점사도 보게 되고 무당이 점을 보니까 뭐 부적도 쓸 거고 치성도 할 거고 고사도 할 거고 굿도 할 거잖아. 네. 뭐 기술만 배우면 다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손님 한 명이 들 때까지 손님 한 분이 들어서 그 사람을 일을 내고 구슬을 내고 무당다운 역할을 내가 해먹을 때까지가 더딜 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조상의 갈피, 갈등이 굉장히 많은 자손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도 닦인 조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무당들이 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신은 신 같고 제자는 제자 같은데 뭔가 좀 덜 찬 것 같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야. 본인은 3년, 4년, 5년 이라는 시간 동안 신의 제자가 되어서도 네.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픈 상황이 돼야 돼. 네.
본인한테 있어서는 신내림을 받고 그 이후에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팩트가 아니라 무당이 되어서도 무당다운 생활을 해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당으로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무당으로서 회의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왜 느껴지는 건 있고 떠오르는 건 있는데 팩트가 안 나오지? 왜 세부적인 걸 못 보고 겉에만 보지? 이런 느낌. 아니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그만큼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조상, 신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큼의 원력을 가진 신명이 그득 차 있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오시기 전에 적은 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인간은 생활에서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 산에 들어가서 영적 수행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 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도피 아닌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격, 성향, 내력, 말 그대로 조상 내력이죠. 그런 것도 유전이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 생활에서 적응 못하고 타로를 본다든지 아니면 남을 봐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근데 실물로 봤을 때는 이분 선생님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어떠한 지식을 많이 채워가지고 그 지식을 남한테 나눠주고 마치 선생님처럼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워서. 무속적인 느낌보다 스님, 불교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집이야. 거기에 플러스 외가부리가 신줄이 있고 친가부리가 공줄이 심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외가부리에서 드는 신은 할머니가 끼케야 다야. 양두부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신적인 가물과 신의 풍파나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많이 차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내림이 된다고 하면은 반 법사, 반 스님, 반 비구니처럼 내가 수양이 많아야 되고 수행이 많아야 되고 기도가 많아야 되고 글로 풀어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의 느낌이 더 강하지. 무당처럼 딱 방을 들고 내 인연, 요년, 이런 년이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 느낌이 좀 달라. 그러나 딱 앉아서 딱 우리가 사주 역학 풀듯이 주역 팔기 딱딱 잡듯이 공부를 좀 하고 타로도 좀 보고, 그쵸? 예전에도 이제 상담을 받아봤을 때 할머니가 예전에 사주를 이제 풀어서 보시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친가에 계신 할머니신데 이제 그 서울에서 미아리에서 강화도까지 매일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절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래, 친가 맞지? 뭔가 느껴지긴 하고 보이긴 보이는데 알맹이를 못 보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신줄이다. 이제 그러면은 상옥님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앞으로 조금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으세요? 1년의 그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 내가 뭘 하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린 지가 되게 오래예요. 그래서 그냥 나 밥 먹고 살만한 정도만 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뭐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다 보니까 요즘 한창 날씨 더워지는데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산에 올라가고 절에 또 가서 기도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버거웠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내림이라는 극악한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 반무속적인 철학이라든지 명량, 주역팔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접하고 그런 쪽으로 좀 풀면서 나중에 멀리 갔을 때는 내 그런 타로나 그런 사주 보는 카페라든지 그런 샵을 오픈할 수도 있는 거고, 한쪽에다가 그런 걸 모시되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우를 하거나 대접을 좀 드리면서 내 거를 같이 풀어나가는 게 더 좋지. 이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라,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상옥님이 조금 사람들한테 치이는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뒤통수를 조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사기를 당한다던가 속거나 관제의 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람과 조금 다투면 이기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던 간에 연구 있게 한순간에 선택을 해서 한순간에 삘이 왔다고 선택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람을 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잘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체증이 내려가는 중이라 체증이 내려가요? 네, 되게 속 시원하고.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또 우리가 굿즈를 또 줘야죠. 네. 이거는 점사버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우산이에요. 오는 길 가는 길 비 맞지 말라고 주는 거기도 하고 또 가끔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우산 쓰면서 오늘날을 기억해봐.
앞으로 가다 보면 비 오는 날이 많을 거 아니야. 점사버스 로고가 새겨진 우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점사버스 굿즈 카드예요. 시중에는 팔지 않는. 결국은 저희가 길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채우는 거는 본인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방향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잘 채워 나가실 거예요. 네, 그래야죠. 아, 네,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나와주셔서 너무 안녕히 감사하죠. 가세요. 기회인데.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가요. 네. 점사버스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오기 잘했다. 되게 속도 되게 시원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게 좀 내려가는 기분이라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일단은 가닥은 잡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로 잘 삼아서 진로 방향이라든지 내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내가 더 잘할게. 용돈도 많이 줄게. 나도 이거 신타로 쓰거든. 저도 고양인지 사자인지 아무튼 검은 색깔 형태의 동물이야. 이거는 인꼬인지 공작인지 뭐 새 같은 게 같이 있는 거 볼까요? 네. 이 용이야. 이 색깔. 검은 고양인지. 자, 보면은 내가 뽑은 이 두 개는 신적인 말 그대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막타르를 뽑죠. 이거는 도깨비인지 뭔지 한쪽에 칼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야. 도깨비예요. 그쵸? 네. 오, 어떻게 알아요, 도깨비인지? 타로를 보지 않고 까기 전에 이 타로가 무슨 타로인지를 보는 거죠.